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접적 대면의 환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망원경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세기 무렵이었는데요. 세상이 갈릴레오의 발견을 받아들였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과학은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또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요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원경이었는데, 그 모든 사실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사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그 중심 세력, 그 세계의 그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그릇된 잘못된 과학 지식과 성경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에 고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구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에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인간의 이성과 감각은 엄청난 기만을 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유럽 사회는 회의주의 학파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철학자 한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회의주의 학파의 출현이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옆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망원경은 외형과 실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데카르트는 그의 유명한 근본적 회의 방법으로서 외형과 실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축하는 바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사회학은 자연과학의 그 원리의 기초에서 그 어떤 그 프레임을 형성해 나갔지만 점차 양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대 그 사회학은 유사 실험적인 형태로 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사회생활에 보편적이고도 추상적인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연구는 가치 중립을 이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쟁을 해결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항상 올바른 과학이라든가 올바른 사회학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제도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보다도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다원화 시대가 되었는데요. 다원화는 현대 생활의 그 어떤 문명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적인 면에서 보면 다원화는 현대 사회의 그 하나의 특성이다. 또 규범적인 면에서 보면 다원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원화를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원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그 다양성의 면모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을 지지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과 모든 형태의 문화와 인종과 종교와 가치와 이념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제일 가는 으뜸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의 그 오픈 마인드, 개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관용과 독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널이나 대학원 훈련 프로그램이 증거에 대한 높은 기준, 엄격한 방법, 수량적인 분석 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그 사회학은
객관성 유지의 다양한 요식 행위로서 자신이 전문직의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식 행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의미가 있고 본질적인 것이 되겠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그 객관성에 대한 그 요식 행위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들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외부적인 그 선전 효과 같은 그런 시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지위 확보에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화와 증가하는 수량화가 반드시 인간이나 사회제도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간혹 사소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에 대한 그 현대적인 관념은 17세기에 비로소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실제의 전경에 흩어져 있는 경험 이전의 현실들이다라는 그 뜻으로 흔히들 사용되었는데,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끗한 돌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험이 이 사실들을 그 석판 위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이 있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그 사실로서 그 석판 위에 하나의 그 펜과 같은 역할로서 그 석판 위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에 떠오르는 것은 실제 사실들에 대한 무수한 대면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사실에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의 일환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인식 속에서 사실의 참됨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그런 고도로 체계화된 방법입니다.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 외형과 실제적인 모습, 사실, 실제 간의 그 차이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에 대한 그 서로 다른 이해들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 중립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실의 중요성과 그 현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이 사실인지 또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는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가 발전하고 어떤 역사가 진전되는 데 대한 그 맵, 어떤 그 루트, 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어떤 그런 일들과 또 어떤 그 상황,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무관한 고립된 어떤 것도 순수한 실제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또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항상 현실 세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리된 설명으로서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정리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무신론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을 최종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보이는 것처럼 사실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